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결국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회귀해서 3,05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의 차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올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거나 또는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의대 정원이 전년도에 늘었었던 약 1,500명 정도의 인원이 원상 복귀가 되어진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올해 또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 결과적으로 6월이나 9월 또 수능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출제의 반영의 범위가 종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정시에서의 지원 전략도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학을 가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다행히 희소식이고 좋은 일이었고, 작년에는. 하지만 올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커다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또 개중에는 이제 작년에 대학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의 의대 정원이 2025년도보다 소폭 더 상승할 예상이었기 때문에 2026학년도를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재수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년에 대학을 갈 수 있었지만 좀 더 상향 지원하고 재수를 해서 더 높은 대학을 가겠다는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더 오르기는커녕 2024년도로 회귀되어지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오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막막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과연 2025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학별로 얼마나 하락이 되어지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울권에 있는 8개의 대학은 의대 정원의 변화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카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의대 증원과 관계가 없이 826명을 그대로 선발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없으니까 줄어들 일도 없어요. 인원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인천 지역서부터는 타격이 크죠. 보시는 것처럼 경기 지역에서는 약 209명을 선발했습니다.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인하대, 가천대인데 이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의대 정원이 40명, 49명 정도이기 때문에 미니 의과대학이라고 불렀죠. 이 대학들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성균관대학교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아주대학교는 40명에서 110명으로, 차의과대학은 40명에서 80명으로, 인하대학교는 49명에서 120명, 가천대학교는 40명에서 무려 130명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늘어난 인원이 342명이 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경기 인천 지역의 의대 정원이 전년도 대비 341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타격이 심각할 거고, 강원 지역도 보시면 강원대,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 카톨릭 관동대를 합쳐서 267명을 선발했고요. 그리고 늘어난 인원이 얼마? 124명이 늘었죠. 그래서 39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 124명이 빠집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동국대학교 YG가 49, 경북대학교 110명, 계명대 76, 영만대 76, 대구 카톨릭대 40명으로 351명을 선발했는데 모집 인원이 575명으로 224명이 늘었어요. 224명이.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학을 보면 동국대학교가 49명에서 120명, 경북대학교가 110명에서 155명으로 늘었고, 계명대 76에서 120명, 영남대 76에서 100명,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224명이 늘었는데 결국 올해 224명이 빠진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인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가면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과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의대를 가기가 매우 그만큼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2024년도로 회귀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의대 선발 인원도 줄었고, 거기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도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이제 지방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 수도권보다 더 발표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지역도 보면 전체 선발 인원이 459명이었고 2025년도에 선발 인원이 무려 711명, 252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는 76명에서 138명, 부산대학교는 125명에서 163명, 인제대학교는 93명에서 70명이기 때문에 인제대학교는 정말 인원이 매우 소폭으로 증가되었고요. 고신대학교도 적죠. 76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는데 동아대학교는 49명에서 100명, 울산대학교는 40명에서 무려 110명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이 252명이 늘었다가 확 빠지는 꼴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대 입시에 타격을 미치게 되어질지, 이렇게 의대 정원이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지면 의대 입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국대까지도 타격을 많이 미쳐요.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액권이 학생부 교과인 경우는 보통 1.0에서 1.4 정도의 범위이지만 학종으로 가게 되면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대부터 건국대까지도 영향권에 있다고 보면 의대나 약대, 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외에도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는 분들도 의대 정원이 원상 복귀가 되어진 것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면 의대 정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죠. 물론 뭐 정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제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대통령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에 따라서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서 어떤 출제 범위로 시험 문제를 출제가 되어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수시도 문제고 정시도 문제고 입시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북,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485명이었어요. 그렇죠? 전북대학교가 142명에서 171명, 원광대학교가 93명에서 150명, 전남대학교가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었고 조선대학교가 125명에서 150명으로 149명이 증가가 되어졌는데 이 인원만큼이 빠진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이 타격은 가장 크죠. 전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었던 경우가 첫 번째는 민의의과대학,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의대 정원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보시는 것처럼 421명에서 인원이 무려 810명으로 늘어서 증가 인원이 389명이니까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의대 지원폭이 가장 컸죠. 이러다 보니까 순천향대학교가 93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40명에서 80명으로, 충북대학교는 49명에서 125명으로, 건대 글로컬은 40명에서 100명으로, 충남대학교는 110명에서 155명으로 늘었고요. 건양대학교 49명에서 100명, 을지대 40명에서 100명이기 때문에 민의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양대, 을지대학교, 건대글로컬, 충북대학교, 단대천원의 인원폭이 엄청나게 2배 이상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작년에 지역인재 전용으로 의대를 가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올해는 이 인원 389명 인원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주대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70명으로 늘었고 30명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게 되면 타격이 매우 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사고 학생들이 타격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났었던 대학이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고 이 대학들이 주로 학종형 대학이고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우 불리해진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고요.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야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올해 의대를 못 가면 내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물론 내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죠. 현재 지금 대학교 1학년 의대생만으로도 거의 10,000명이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당분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58명의 정원이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수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실패라고 내년에 가면 좋아진다? 내년에 좋아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2026학년도의 입시이긴 하지만 2027년도보단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의대를 가는 것이 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 의대를 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부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의대 갈 수 있다, 학생부 관리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어지면 예전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의대를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의 내신 성적, 수능 최저 충족뿐만 아니라 학생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를 지금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의대 입결이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내신 성적이 1.0입니다. 1.0. 다시 말하면 1.0을 맞아도 가천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신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 1.00을 맞아도 이 내신 성적은 의대에서는 좋은 내신이라고 말 수 없죠. 가천대학가 1.00이 나오는 이유는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개 교과만 반영을 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것처럼 3개 영역 각 1등급이죠. 다시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상위권 대학의 의과대학으로 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은 1.0이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아요.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1등급 이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처럼 4개 영역 등급합이 5거나, 가톨릭 대학교처럼 4개 영역 등급합 5,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신의 반영 범위를 4개 교과에서 전교과 반영 범위를 넓히죠. 자, 경희대까지만 해도 반영 범위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에다 올해 한국사가 추가가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과목 A, 과목 B로 해서 전교과 반영하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 평균, 표준점수, 석타 등급이 기재가 되어진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점수, 석차 등급별 분포에 따른 기재된 모든 과목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 내신 성적만으로 합부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영향력을 높이고, 내신을 전교과의 범위로 넓히고, 그리고 내신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처럼 보는 것처럼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일체를 본다는 얘기고, 거기에다가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적성 면접으로 면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있다가 면접이 폐지가 됐죠. 결국은 뭐냐면 서울 수도권의 의대는 내신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에 높은 수능 최저에, 그 다음에 학생부 전교과 반영에, 거기에다가 면접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평가라고 하는 거, 의대는 대부분 다 교과 100%의 전형들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 경우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반영이거나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라는 것은 뭐냐? 이 서류평가가 통과가 되어져야 2단계 면접을 갈 거고, 2단계 면접을 가야 결국은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의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3개의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학업 태도, 세 번째는 학업 외 소양을 반영을 해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있는 학생인가를 평가하고요.
학업 태도에서는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학업 소양에서는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내용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학업 태도에서는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이러한 요소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행한 경험이 있는가?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인 태도가 나타나는가? 또는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었던가? 습득한 지식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또는 단순 암기 수준의 이상의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 있는가? 등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내신 성적의 우수성, 단지 학교 활동에 대한 다양성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평가하는 이러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 외의 소양과 관련된 평가의 요소들에 적합한 요소들을 반영시키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결국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의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재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 내신 관리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의대를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 1.0이라는 내신 성적도 그것만으로 의대를 간다고 확정 지을 수 없어요. 1.0의 내신 성적에 수능 최저를 결합시켜야 돼요. 하지만 내신 성적 1.0, 1.1을 맞으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시킨다. 두 가지를 같이 한다.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 수능이 안 되고 수능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 내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학생부 관리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부 관리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학생들이.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이 쓴다고 쓰고 잘한다고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다른 학생들과 비교 평가할 때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 관리해야 되지, 수능 관리해야 되지, 학생부 관리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현재 처해져 있는 입시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그 의대의 합격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의과대학 합격 연간 컨설팅 제9기를 모집을 합니다. 자, 9기는 1차적으로 선발했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소수 인원에 한하여 연간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의과대학 연간 컨설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로드맵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재 관리하고 수시 컨설팅과 면접의 과정까지 의대 합격에 관한 올 패스 전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로드맵의 설정,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 그 다음에 학습의 동기부여와 진로 방향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수시 컨설팅, 대학별 면접,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까지 의대 합격의 전 과정을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입시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학생부가 있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가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 되셨다고 한다면 학교생활 기록부는 없지만 현재 본인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제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실제 의대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학교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 학교의 학생부의 기재의 방식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실제 이 학교에서 의대를 얼마나 실제 합격을 시키고 있는지, 또 의대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중에서 어느 대학에 실제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학생부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
실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합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합격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해줘요. 그렇죠. 제시하고 또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 지역인재, 논술 전형 중에 학생이 어떻게 진로 방향을 정해서 가야 할지, 또 의대가 아니라면 치대, 치대가 아니라면 약대, 어떻게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과 학생부의 진로 방향의 계획을 설정하고 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는 과정이 바로 컨설팅이고요. 이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입시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에 관한 얘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기재관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없어. 두 번째는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가지고 작성을 하지만 내용이 깊이가 없어. 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기재관리에 작성하지만 정작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면 학생부에 적혔었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적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수행평가나 진로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학원도 못 가고 수능 공부도 못 가고 내신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처해져 있는 상황들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걸 또 부모님이 해준다 하더라도 매번 이걸 다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이프리비에서는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로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평가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나와 있는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 또 세부능력비 특기사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로서 수행평가, 독서활동, PPT 작업, 탐구보고서 등과 관련이 되어진 주제의 설정과 작성의 과정들을 하이프리비에 계시는 약 2,000여 명의 대학생 멘토들, 또 의대 관련된 한 150명의 멘토들, 그리고 전문 교수님들과 함께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하이퍼리뷰에 의뢰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내용들은 보통 의과대학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과학탐구 주제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학생부의 기재관리라고 하는 건 탐구의 주제의 설정부터 시작해서 그 과목에 대한 서술 과정들, 마무리 과정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학생부 연가 컨설팅은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은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에 집중해라. 학생부의 기재관리는 하이퍼리뷰가 담당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연간 컨설팅을 진행하는 목적은 학생이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학생이 학생부 내신 성적과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학생부의 기재관리뿐만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의대 합격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나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9월 수시원서 접수에 이루어지는 면접 컨설팅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의대 면접은 현재는 일반적으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 두 번째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대 MMI 면접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하이프리뷰 홈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입시 컨설팅, 연간 컨설팅, 수행평가, 탐구보고서, 면접,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식 컨설팅까지. 다시 말하면 의대의 전 과정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정시 의대 면접도 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의대 정시 면접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프리뷰에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의 의대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97명을 의학 계열에 합격을 시켰고요. 의대가 49명이었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전체 의학 계열의 합격생의 숫자는 줄었어요. 79명이었지만 의대 인원은 66명으로 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대 합격이 95명, 의대 합격한 학생이 81명을 의대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의대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원 내에 많은 컨텐츠와 많은 노하우가 접목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 컨설팅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이야 라고 하면 사실 나와 비교될 사람이 우리 학교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전교 1등이면 다른 대학,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비교 평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결국 전문적으로 의대를 컨설팅하는 업체가 아니면
많은 고등학교의 유형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구비하기가 어렵죠.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처럼 의대 정원이 원상복귀가 되어져서 의대 합격이 그만큼 어려운 해일수록 본인이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과 준비를 통해서 2026학년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하이퍼립 위해서는 의과대학 연관 컨설팅 제9기 인원에 의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